네, 좋은 정보로 좋은 주식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저점, 맥점 자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종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맥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황금 맥점이 꼽은 맥점 키워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올해 첫 기회 시장. 낙폭 성장주, 리오프닝주의 반격이다라고 하셨는데 낙폭 과대주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뭐 잘 아시겠지만 2월달, 3월달 녹록지 않은 장이었죠. 3월 초까지.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3월달은 올해 첫 번째 맞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도 또 이렇게 운이 좋게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또 내일부터는 4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시장 한번 그림을 보시도록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때까지 변동성도 있었고 힘든 구간이었죠. 지수가 어느덧 6% 가까이 올랐고 월봉을 보시면은 역시 좀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도지 캔들 2개 정도 나오거나 또 양선 나오면 추세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세의 중심은 코스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코스닥을 가지고 1월달 중간 반락,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2월달 우크라이나 컨트리 리스크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녹아 있으면서 저는 이럴 때 이제 저점 저리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특히 또 3월달은 이제 그 만기일 쿼드리플 유출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걸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상승이 나오면 좀 시장 흐름이 바뀔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느덧 저점 대비 12%나 상승했습니다. 자,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음선 2개 다음에 1월달, 2월달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잖아요. 그것을 서서히 지금 터닝 포인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장이 좋던 좋지 않던 1년의 큰 기회는 보통 두세 번씩 꼭 와요. 그래서 역시 3월달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괜찮았느냐 역시 낙폭 성장주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 그런 종목들이 그 종목군 중에서 소외됐던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JYP 엔터 이것은 물론 뭐 실적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 이것도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3월 전반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3월 한 달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렇게 안아가면서 저점이 나왔을 때 낙폭 과대주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지난 시간에도 나오셔서 이런 좀 빠른 순환매들이 지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당장 내일이면 또 4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에는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4월이자 또 1분기가 끝나거든요. 실적 시즌 다가오는 만큼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4월달은 이제 3월달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 걸로 해서 반사의 이익을 받는 그런 섹터가 많이 움직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에너지라든가 원자재, 곡물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뭐 수산물까지도 오르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테마 장세가 마무리되고 4월달은 펀더멘탈 장세로 회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4월달 또 하나의 양봉 가능성이 크다. 그 이 흐름은 5월달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역시 성장주 섹터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리오프닝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자꾸 이제 뭐 완화가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규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개인처분께서는 야, 이거 무슨 얘기야. 성장주는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런 논리에 의하면 금리가 인상하면 성장주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성장주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빅 사이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98년부터 2000년까지 어떤 IT, 정보화 혁명이 있었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그런 섹터가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매크로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성장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뭐죠? 미국의 금리잖아요. 네, 금리죠. 예? 금리죠. 그런데 금리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주봉인데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늘 막 이게 흥분하고 야 계속 올라갔다 착시 현상이 오는 게 바로 적산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적산병이 났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건 눌러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나면 한 2.3%까지 내려왔는데 자, 금리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년 만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경기 침체를 알리는 그 신호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인데요. 10년하고 2년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또 한 번 이제 좀 제로에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전되거나 제로에 수렴됐을 영에 수렴됐을 때가 언제였냐면 2019년, 2020년, 그 다음에 지금에 또 한 번 그런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공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성장주의 메카라고는 나스닥이 어떻게 변했나 보게 되면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나오죠? 2019년 이때가 마이너스 됐을 때고 2020년 팬데믹과 함께 이렇게 내렸을 때요. 이때가 거의 다 저점을 형성하고 성장주가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제 제로에 육박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죠. 네. 좀 신기하죠. 네. 이거 뭐냐면 빅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유용하게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때하고 상승 기울각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기저효과도 있고 금융 장세에 있죠. 지금 실적 장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승 탄력을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그래도 뭐 금리가 오르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좀 수렴하고 있고 영에 그런다 하더라도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국제국채에 봤을 때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과연 가치주냐 성장주냐 예 그렇게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 시기에 가치주의 성장주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가느다란 실선이 바로 성장주고 이게 좀 이제 굵은 실선이 가치주거든요. 그러면 80년대 이때는 역시 성장주가 위에 있죠. 네. 그다음에 또 보실까요? 9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훨씬 위에 있죠. 성장주가. 그다음에 하나가 또 역전되가 한 번 있어요. 2000년대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IT 버블이 끝나고 차화정 시대가 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이게 가치주가 올랐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언제냐면 2010년대예요. 이때도 역시 성장주가 좀 위에 있었다, 더 좋았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역시 낙폭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 중에서 3번이 성장주가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3월 달에는 또 투트랙 전략으로 저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테마주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는 성장주, 낙폭 과대주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성장주에 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또 예전에 자료들을 보니까 성장주가 4번 중에 3번은 강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성장주, 낙폭 과대주에 집중해보자라는 얘기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클리 유망주로 꼽았던 종목 그동안에 어떤 흐름 보였는지 AS 가져보겠습니다. 네, 10월 7일에 제시해 주셨던 우진은 수익률이 60% 가까이 되고요. 2월 17일 K옥션도 20%대 그리고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이지트로닉스도 8%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진과 K옥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한번 AS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한번 얘기 들어보고 또 이지트로닉스도 낙폭 과대주로 매력이 있다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지금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은 말 그대로 AS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원전 관련주 좀 고점에서 사신 분도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오바행 이슈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저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역시 기회는 안목으로 보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격주증이 일어날 거예요. 따라서 이 원점 우진을 들고 계시다면 뭐 우리가 좋은 수익도 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만약에 20에서는 이탈하면 10,000원까지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짧게 좀 끊어주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이제 투자의 팁도 한번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진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게 결국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K옥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K옥션 같은 경우는 서울옥션하고 그 경매 NFT에서 쌍벽을 이루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58,000원까지 했던 것이 바로 거의 반토막이 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아주 멋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주봉 정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이제 하락 구간에서 적산병, 이게 쓰리스타라고 저는 이제 일명 제가 명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나오면 그다음에 상승으로 돌리거든요. 여전히 이제 좋은 수익을 드렸고 유효합니다. 다만 이것도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35,000원대에서는 한번 일정 부분 수익 실현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해와 비슷한 게 바로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이지트로닉스 같은 건 뭐냐면 수소차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버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력 변환 장치인데 거기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원짜리가 어디까지요?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낙폭 메리트가 있죠.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구간은 본질 가치 대비 주가의 괴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겠는데 공모가가 22,000원을 감안하면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AS로 세 종목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황금 맥점이 정확하게 또 저점 자리에서 잘 파악을 해서 좀 테마주 위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꾸준하게 또 수익을 내주셨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주목해 볼 위클리 유망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맥점 폭착주는 오로라 보겠습니다. 이거 아동 관련주잖아요. 아동 테마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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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빼먹은 게 있어서요. 네. 투자의 팁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아까도 네. 정코너에서 우리 이제 박진만 그 위원이 어떤 얘기를 김진만 했냐면, 위원. 김진만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위원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이제 에너지 관련주는 좀 매도하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투자의 팁. GSE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우리 이제 이 MTN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334%였거든요. 지난 시간에.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제 시간에 거의 상한가 같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푸틴이 루블화로 이제 가스값 결제하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한다는데 지금 또 말이 바뀌었어요. 결국 유로화도 하겠다고 얘기가 네. 나왔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막바지 오늘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시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많이 회자됐을 때보다 이렇게 저점 잡으시는 게 훨씬 좋다. 다시 한번 팁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공략도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는 좀 비교가 생소하시죠? 저는 이 종목을 딱 좋게 보는 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저평가됐다는 거. 두 번째는 또 거기다가 성장 동력까지 갖췄다. 이렇게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사는 캐릭터, 예? 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또 완구 그런 것들을 캐릭터 완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뭐 손오공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20억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면 강남에 가면 테르노 그 노른자 땅 아닌가요? 거기에 네.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빌딩이 아주 멋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판교에다 또 R&D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2019년 자산 평가를 했을 때 대략 얼마가 났냐면 2천억 이상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얼마가 될까요? 근데 시총이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저평가됐고, 그리고 또 상장성이 뭐가 있냐면 세계 최초로 게임 NFT. 요즘 뭐 NFT가 또 해지 아닙니까? 메타버스. 네. 그것을 피규어를 했다.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뭐 기술적으로 보실까요? 이게 한번 크게 매집한 그런 흔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전저점을 깨지 않죠. 이때 한 번,
이제까지 3번까지 3종 바닥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윗바닥이 좀 많이 열려있다 보고요. 좀 횡보하고 있으니까. 주봉을 보셔도 이 지난주 이 도지 캔들이 강세 형태인데 이게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이번 주 자름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또 월보를 봐도 역시 이렇게 뭐 이번 달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데 양성 가능성도 있고 만일 이번 달 음세 나오면 다음 달 양세 나와요. 이거 이제 황금 맥주 제가 넘버 5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저평가 있고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괜찮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0,0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차는 11,500원, 손절가는 8,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오로라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JC케미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JC케미칼은 친환경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증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여러분들 그 팜유 같은 거 많이 올랐잖아요. 그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반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도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한 517억 정도 돼서 전년 동기 대비 작년 대비 한 40% 증가 예상돼요. 우리가 회사들이 어떤 게 굉장히 좋냐면 성장성이 좋냐면 20 내지 30% 정도만 전년 대비 실적이 향상되면 그 굉장히 좋다고 평가하거든요. 40% 정도면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좀 유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에 따른 좀 반사익도 기대된다. 한번 기술적인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소비자 삼각 수렴 패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때한 바닥, 또 이것도 바닥, 그리고 또 이평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평선이 밀집한 구간에서는 보통 윗방이 됐던 아랫방이 됐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평선이 밀집했죠. 50, 20선이 정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주봉을 보셔도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상승까지 장악해 놓고 이번 주 상승 장악해 놨는데 이때처럼 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봉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도 역시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해서 이제 또 많이 오늘 뭐 에너지 관련 좀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네. 아침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타이밍을 좀 늦게 잡으면서 저점 잡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8,7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 1,2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JC케미칼 목표가와 손절가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망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THN 가지고 오셨는데 어제 또 자동차 관련주들 강한 모습 나타내는데요. 지금 뭐 완성차보다는 부품사 쪽에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동사는 좀 생소하겠지만 뭐 부품에서 뭐 에세 같은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성계라든가 근데 이제 동사는 뭐냐면 수소차하고 관련돼 그런다. 아까 이제 뭐 일진 하이솔루스 보셨죠. 그러니까 이 수소도 이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동사는 자동차 부품에서 와이어링 하네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넥소, 예, 수소차 다 아시죠? 예, 거기에 납품하고 있고 무엇보다 또 동사는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런 회사라 볼 수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98억이에요. 한 200억 가까이인데 그 전년도는 88억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한 125%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저평가냐? PR이 4.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자산가치도 아니고 그런데 네. 4.5배가 좀 저평가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한번 아까 보셨던 오로라하고 비슷한 패턴인데 이렇게 한번 크게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패턴으로 봐도 역헤드앤 숄더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주봉도 역시 지난주 음선이 나와서 이번 주는 양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따라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4,250원 정도 매수 부려오겠고, 예,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한 4,800원, 손절가는 3,1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4월에도 성장주, 실적주 중심으로 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위클리 유망주로도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